자, 앞서 하던 방식대로 여기에다가 메뉴를 추가하고 작업을 해보도록 할게요. 컨디셔널 렌더링 있죠? 이거 영문판도 잠깐 열어놓을게요. 컨디셔널 렌더링 메뉴 만들어 볼게요. 앱 뷰 수정하고 라우터 안에 index.js 수정하고 그 다음에 뷰스 안에 컨디셔널이라고 해서 앞에 자만 딸게요. CR 뷰라는 걸 만듭시다. 메뉴명은 얘예요. 만들어 볼까요? 주소명은 컨디셔널. 주소 표시줄에 컨디셔널로 주소가 들어오면 라우터 안에 index.js에서 컨디셔널로 들어오면 이름은 컨디셔널, 파일 이름은 컨디셔널 렌더링 약자해서 이렇게 만듭시다. cr의 뷰라고 만들고요. views 폴더 안에 cr 뷰 만들어 볼게요. about을 복사해서 만들겠습니다. 컨디셔널 렌더링 페이지. 스타일 따위 필요 없고 지울게요. 자, 이렇게 메뉴 구성을 해준 다음에 조건부 렌더링 매뉴얼 보고 작성을 한번 해볼게요. 자, 일단 예시에 있는 거대로 똑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한글판의 매뉴얼을 볼게요. 자, 정말 멋지죠? 라고 했을 때 v if 디렉티브를 이용해서 저 조건이 참일 때 나타날 내용들 만들 수 있답니다. 블록은 디렉티브 표현식 해서 값이 true일 때만 반환돼서 렌더링이 된답니다. 자, 그러면 변수를 하나 만들고 지금 변수가 VIF하고 awesome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awesome의 값을 하나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그의 값이 참일 때 거짓일 때 이렇게 하면 지금 다르게 나오게 하는데 여기에서 보면 지금 버튼이 하나 있어요. 버튼을 클릭했을 때 add 클릭해서 지난 시간에 배운 이벤트 걸 때 add 클릭 이런 식으로 건다라고 했고 answer는 느낌표하고 answer 그렇다는 건 기존의 awesome이 뭐든 간에 그 awesome의 반대를 awesome에 지정을 한다는 뜻이죠. awesome을 일단 초기값을 설정해 볼게요. 자, 초기값을 설정할 때 여기 awesome 위에다가 스크립트 작성해 보겠습니다. 이거 두 가지 방식이 있어요. 우리가 스크립트를 쓸 때 그냥 이렇게 스크립트 하면 여기서 작성한 거를 엑스포트 해야 여기 밑에서도 쓸 수 있게끔 되는 구조라 우리가 엑스포트 디폴트하고 데이터 함수 안에다가 작성하는 식으로 할 수도 있고 또는 여기에 셋업을 이용해서 그냥 const하고 awesome 만들어 볼게요. awesome의 값은 true야. 이렇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저 awesome의 값을 여기에다가 출력 당연히 할 수 있겠죠? 우리가 awesome의 값을 출력하는 건 그냥 요거였어요. awesome. 일단은 나오는지 보고 conditional 그러니까 true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변수를 생성하고 걔를 이렇게 출력하는 거는 스크립트에 셋업하고 변수명 잡고 걔를 출력하는 이런 방식도 가능하고 또 매뉴얼에서는 이 방식이 아니라 함수를 이용해서 하고 있었죠. 함수를 이용해서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자, 일단 이 상태에서 예시 화면에 있는 버튼을 클릭했을 때 저 어썸이 바뀌는 거부터 한번 볼게요. 매뉴얼에서 이 코드 버튼 add click 어썸은 어썸의 반대야 라고 해서 한 부분 복사했고요. 그걸 일단 넣어 볼게요. 그랬을 때 클릭하면 지금 바뀌지가 않는군요. 자, 그러면 저거를 바뀐 게 반영이 되게끔 조금 수정 좀 해볼게요. 자, 얘 클릭했을 때 지금 어썸 바꾸라고 했는데 어썸이 안 바뀌고 있어요. 콘솔에서도 혹시 안 바뀌고 있나 볼게요. true 작동을 안 하고 있죠. 자, 이거 함수 방식으로 바꿔볼게요. export default에서 주석 처리하고 바꿔보겠습니다. 셋업이라고 돼 있던 부분 지워주시고요. export default에서 예시에 있는 거와 똑같은 방식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default 데이터 함수 바로 실행하고 그 녀석은 실행되면서 우리한테 return
지금 얘가 초기값을 설정하는 거예요. 초기값을 awesome, true라고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다시 한번 볼까요? 그러면 이제 클릭했을 때 awesome이 잘 변동되고 있네요. 자, 여기에서 이제 저 awesome의 값이 true일 때, false일 때 내용을 다르게 나오게 하고 싶은 거죠. 그러면 좀 전에 v-if에서 디렉티브를 이용하면 할 수 있대요. 그러면 그것도 그대로 출력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뉴얼에 있는 코드 그대로 복사해서 써볼 거예요. 자, 매뉴얼에서 보겠습니다. 한글판 매뉴얼을 보고 있고 여기 이 부분 H1으로 되어 있는데 저는 H2로 할 거고요. H2 해서 U는 멋지죠? 아닌가요? 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코드 복사해 봅시다. 저는 H1이 위에 있으니까 H2로 해서 바꿀게요. 자, 그러고 한번 볼까요? 전환 버튼을 클릭해 보시면 어때요? 전환 버튼을 클릭하면 앞서 우리 전환 버튼 누를 때 awesome이 true에서 false로 바뀌는 거 확인을 했었고 그 다음에 지금 v-if 디렉토리에서 이 awesome의 값이 true면 얘가 나오는 거고요. 신기하게도 밑에 얘는 awesome이 false인지 아닌지 그런 거 검사하는 것도 없는데 else라고 돼 있기만 해도 얘가 나와요. 만약에 궁금한데 이게 두 개 있으면 어떻게 될까? 두 개 있으면 어떻게 될까? 과연 얘가 똑같이 나오는 걸까? 이거는 한 번만 나오네요. 그죠? 일단 눌러봅시다. 지금은 아닌가요? 라고 되어 있는데 둘 다 똑같이 나오네요. 전화를 눌렀을 때 둘 다 똑같이 나오는군요. 그러면 세트가 아니라 else를 두 번 쓰면 또 어떻게 되나? else를 두 번 쓰면 하나에 있는 것만 발현이 되는군요. 그러면 또 궁금하네. if를 두 번 쓰면 어떻게 될까? if를 두 번 쓰면 어떻게 될까요? if 두 번을 연달아 써봤는데 똑같이 나오고 있고 그러면 else를 두 번 쓰면 else를 두면 또 어떻게 될까요? else가 두 번 나오진 않는군요. 그죠? 지금 세트로 여기에서 얘가 3일 때는 얘 출력하는 거에는 문제가 없는데 걔가 거짓일 때는 문제가 있네요. 한 번만 작동해요. else에서 저는 이 else의 뒤에 아무것도 없으니까 도대체 이게 awesome의 else인지 또 다른 값이 있으면 그거의 else인지 얘가 어떻게 알까 궁금해서 여러 개를 한번 써봤습니다. 내부적으로 지들끼리 연결이 돼 있나 봐요. 그리고 하나만 쓰게 돼 있어요. 그죠? VLC Directive Rendering by Element V 어쩌고 해서 특별히 VLC는 VLC Directive는 require 필요하다. 뭐가 선행되어야 된다라고 되어 있냐면 element which VIF나 VELSE IF가 먼저 선행되어야 된다 라고 나와 있네요. 그러니까 얘 바로 위에는 VELSE 바로 위에는 이거나 좀 뒤에 있을 거지만 이거나 둘 중에 하나가 선행돼야 된다 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들끼리 연달아 나오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됐습니까? 실험 삼아 한번 해봤고요. 얘는 두 개가 같이 있어도 크게 문제가 없네요. 그죠? 자, 일단 하나로 다시 통일하고요. 자, 내용의 구분선 하나 넣어줬고요. 그 다음에 자, 지금 이 VIF가 있으면 우리가 여기에다가 awesome의 값이 true인지 false인지 일일이 따져가지고 사막 연산자를 이용해서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얘가 자동으로 참이면 얘를 출력해주고 거짓이면 얘를 출력해주고 있어요. 자, 그럼 화면에 출력되는 방식이요. 이걸 클릭했을 때 지금 원래 있던 그럼 else h2는 렌더링 자체가 안 된 걸까? 아니면 화면에 디스플레이가 가려져서 안 보이는 걸까? 그것도 궁금하네요. 검사를 한번 해봅시다. 왜 검사를 할 거냐면 뒤에 디스플레이 속성으로 화면에 보이고 안 보이는 게 있거든요. 걔랑 구분할 용도로 한번 확인 좀 해볼게요. 정말 멋지죠? 아닌가요? 라고 했을 때 지금 보시면 아예 렌더링 자체가 안 돼요. 그죠? 해당 값에 참인 것만 렌더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개가 있는 상태에서 하나를 보이고 안 보이게 그게 아니라 아예 렌더링 자체를 안 하고 있는 겁니다. 될 수 있을 때는 참고를 하고요. 다시 매뉴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if와 else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또 그 다음에 else의 if도 할 수 있을 거예요. else의 if를 보면 네, else if하고 똑같은 거죠. 우리 자바스크립트의 else if하고 똑같은 거예요. 자, 얘가 ABC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변수명 ABC 변수명 타입을 하나 만들어야 되겠네요. 일단 이거 복사할까요? v else의 if 코드 복사를 해봅시다.
일단 템플릿에 넣어보도록 할게요. 저는 HR 내용의 구분선 하나 넣고요. 지금은 타입이라는 변수를 지정한 적이 없기 때문에 ABC가 아니라고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타입의 변수를 위해서 지정을 하고 옵시다. 올라가 볼게요. 복사해서 그냥 넣었습니다. 어썸 밑에다가 타입은 말이야 D라고 해볼게요. 해봐 주세요. 변수명을 하나 더 추가해 주십시오. 자, 변수명 D 추가했고 코드 좀 볼까요? if 해서 타입이 A면 A, B면 B, C면 C. 그러니까 얘면 요게 나와 라고 한 거고 아니면 얘가 나오라고 했어요. 그러면 얘가 나올 때 요 div가 생성된 건지도 궁금해요. 검사를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div 걔가 나오는 거네요. 그러니까 얘가 참이라고 한다면 그냥 단순히 요 글씨만 띵 나오는 게 아니라 이 div 자체가 나온다고요. div 자체가 렌더링이 되고 있어요. 값을 바꿔볼까요? C. C로 하면 당연히 C 나오고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타입이 A니? 아닌데? 그러면 아니면 혹시 B니? 아닌데? 그러면 아니라면 C니? 라고 하고 마지막에는 else 해서 이도 저도 아니면 얘가 출력되게끔 해봤어요. 자바스크립트의 if, if, 그 다음에 마지막에 else 해서 되어 있는 거랑 똑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조금 더 가서요. 지금 위에 우리가 버튼을 하나 만들었거든요. 전환이라는 버튼을 하나 만들었어요. 이 전환 버튼을 클릭했을 때 이제는 아예 지금은 우리가 div 요 하나를 보이고 안 보이게 했는데 더 나아가서 뭐도 할 수 있냐면 템플릿 자체를 보이고 안 보이게 할 수도 있어요. 그 예시가 여기 밑에 있습니다. 템플릿 자체를 이렇게 해서 보이고 안 보이게 하는 거 코드 찾으셨습니까? 복사할 거예요. 템플릿에서 brief 쓰는 방법 복사하시고요. 그러면 기존 거 얘들 거는 잠깐 수석 처리할 필요가 있나? 없잖아. 그냥 밑에 쓸게요. 내용의 구분선 넣고 밑에다가 쓰겠습니다. 저는 여기 V의 if 변수명 OK가 아니라 변수명 페이지라는 걸 하나 만들어 볼게요. 변수명 페이지. 그러고 그대로 복사해서 일단은 V의 else부터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이렇게 해봅시다. 자, 그럼 페이지라는 변수의 값이 true고 false일 때 제목 1, 그냥 제목만 바꿀까? 제목 2 이렇게 바꿀게요. 제목 1과 제목 2 이렇게 바꿨어요. 자, 지금 보시면 페이지라는 변수는 만든 적이 없기 때문에 여기에 뭐라고 나와요? 제목 2가 나오고 있습니다. 확인됐습니까? 그럼 페이지라는 걸 하나 만들고 버튼도 하나 만들고 버튼을 클릭했을 때 페이지의 변수 값이 바뀌게도 해볼게요. 위에 올라가서 변수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냥 여기다 만들게요. HR 밑에다가 버튼 태그를 만들어 봅시다. 버튼을 add 클릭했을 때 페이지 함수명 이 함수는 이런 일을 하는 거야. 페이지가 페이지다 라고 위에서 했던 거랑 똑같이 할게요. 페이지 전환이라고 해보겠습니다. 자, 페이지 전환이라는 버튼을 만들었고 이 버튼을 클릭했을 때 페이지가 전환되도록 했어요. 자, 그럼 변수명 우리 페이지 만든 적이 없거든요. 변수명 페이지를 만든 적이 없습니다. 위에 올라가서 변수명 페이지를 만들고 기본값을 true로 바꿔봅시다. 화면과 같이 작성하시고 상단에 올라가서 페이지 변수명을 만들어 볼까요? 넣어볼게요. 페이지는 true야 라고 해서 변수를 추가해 주세요. 자, 그럼 제가 이제 true로 바꿨으니까 여기 버튼을 클릭하지 않는 이상 페이지는 현재 true. 그러니까 제목 1이 포함되어 있는 템플릿이 렌더링 돼서 나오는 거고 위에 추가해 주셨으면 다시 내려볼게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버튼을 만들고 템플릿에 if 페이지가 참이니? 그러면 얘가 나오고 거짓이니? 그러면 얘가 나오라고 했어요. 페이지 전환 버튼을 클릭해 보실까요? 클릭해 보시면 어때요? 제목 2 템플릿이 나오고 있고 다시 클릭하면 제목 1 템플릿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해도 되고 난 이게 도저히 헷갈려서 모르겠는데 라고 하면 이래도 돼요. 얘가 true, 얘가 false,
if에서 얘가 false 이렇게 해서 직관적으로 써도 됩니다. 그러고도 한번 볼까요? 클릭하시면 잘 바뀌죠? if에서 아예 여기다가 구분을 할 수 있게끔 비교를 해주면 그러면 저게 참이면 거짓이면 해서 잘 나오고 있죠. 지금 이 따옴표 안에가 스크립트거든요. 갑자기 또 궁금하네요. 얘를 그죠? 네, 스크립트니까 여기 1은 1이니? 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거 참이잖아요. 그러니까 나오는 거죠. 그러면 1은 0이니? 라고 하면 당연히 안 나오겠죠? 됐습니까? 여기가 스크립트니까 비교문을 그냥 한번 써봤어요. 다시 돌려놓을게요. 이렇게 해도 되지만 더 짧게 그냥 VF 해서 페이지가 있고 아니면이라고 해서 이게 훨씬 더 심플하죠. 바꿀게요. 화면처럼 다시 바꿨습니다. 클릭해서 아주 쉽게 화면에 나타날 내용을 변경해 봤습니다. 자, 그럼 조금 더 가볼게요. 페이지 전환을 눌렀을 때 이거 클릭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클릭을 하고 있을 때 클릭을 하면 이 버튼의 스타일도 바꿔주고 싶어요. 버튼의 스타일을 바꿔주겠답니다. 그래서 저는 만약에 저 버튼에요. 스타일 작성해 볼게요. 저 버튼에 만약에 액티브가 있으면 그러면 배경을 검은색으로 팔라를 흰색으로 반전을 걸어주고 싶어요. 밑에 스타일을 작성해 주세요. 자, 그러면 저 페이지의 값이 추르면 버튼에 액티브가 들어오고 페이지의 값이 false면 액티브라는 클래스명이 안 나오게 하려고요. 그럼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뭐를 이용하면 여기 이제 매뉴얼에 보면 우리 클래스 바인딩 배웠잖아요. 그죠? 기억 안 날 거니까 다시 한번 보고 올까요? 예, 다시 가보시면 클래스 스타일 바인딩 볼게요. 자, 여기 이거요. 얘처럼 active라는 거 돼 있고 뒤에 is active. 그러면 이제 active 값이 추르면 여기에 active가 나오는 거죠. 그럴 때 뭐 썼어요? 요거 콜론해서 vbind하고 클래스 썼단 말이에요. 줄이는 건 어떻게? 콜론하고 클래스 이렇게 썼습니다. 찾았죠? 코드 복사하려고 코드 복사해서 가져와 볼게요. 버튼 넣어 봅시다. 버튼에 이렇게 넣었는데 저는 뭐가 추릴 때? 페이지가 추릴 때라고 해보고 싶어요. 잠깐만. 태그가 하나 따옴표가 하나 빠졌군요. 화면처럼 이렇게 추가했습니다. 코드는 아까 매뉴얼에서 복사해 왔어요. 됐나요? 자, 그럼 페이지 전환을 클릭했을 때 페이지 전환을 클릭하면 이렇게 해서 액티브도 넣었다 뺐다 해서 화면이 잘 전환되고 있습니다. 확인됐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if 디렉티브를 이용해서 값이 그냥 하나 그게 dir든 뭐든 엘리먼트 자체가 보이고 안 보이게도 해봤고 지금처럼 템플릿 자체가 보이도록 안 보이도록 해봤어요. 그러면 더 나아가서 요소를 보이고 안 보이게 하는 건 또 다른 방법이 하나 더 있대요. 그게 뭐냐면 매뉴얼 볼게요. 여기 조건부 렌더링 보고 있고요. 조건부 렌더링에서 vShow 볼게요. vShow. 자, vShow 얘를 보도록 합니다. 얘도 이제 조건에 따라서 뭘 보이고 안 보이게 할 때 지금 보시면 vShow에 OK라고 되어 있으면 OK 값이 추르면 얘가 화면에 보이고 OK 값이 false면 얘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죠? 대신 얘 주의할 점은 이 녀석은 vShow는 템플릿에는 못 써요. 템플릿에는 작동하지 않습니다. 템플릿 안에 있는 요소에만 작동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vShow를 이용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vShow를 이용해서 아까 우리가 만들었던 템플릿 안에다가 그대로 반영을 한번 해볼게요. 좀 전에 만들었던 템플릿 여기에다가 내용을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tib 태그를 만들고 vShow라고 해볼게요. 일단 true라고 그냥 직접 써보겠습니다. 값을 hello 그대로 복사해서 얘는 world라고 해볼게요. world. 자, 지금 보시면 제가 여기에다 직접 true를 넣기 때문에 hello는 당연히 나옵니다. hello는 당연히 나와요. 다시 페이지 전환을 눌러서 템플릿 두 번째가 화면에 보이면 걔는 여기에 false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화면에 안 나와요. 확인됐습니까? 제목 2가 있는 템플릿에는 world라는 글씨가 안 나옵니다. 자, 여기서 주목할 거.
앞서 V2%에서 어떤 내용을 보이고 안 보이게 할 때 요소를 보이게 안 보이게 하든 템플릿을 보이게 안 보이게 하든 그 렌더링 자체가 안 됐었어요. 근데 얘는 달라요. 렌더링은 된 건데 디스플레이 속성이 난으로 돼 있는 거예요. 그걸 확인해 봅시다. 여기에서 이 부분, 여기 부분에 분명히 월드가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 제목 2 여기 보고 페이지 전환 눌러야 나와요. 자, 검사해 볼까요? 검사해서 여기 보시면 어때요? 화면에 렌더링은 됐는데 CSS적으로 디스플레이 난이 걸려 있습니다. 그게 Vshow예요. Vshow. 그래서 요게 값이 true인지 false에 따라서 화면에 디스플레이 블락, 디스플레이 none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보이는 것도 다시 한번 보면 얘는 그냥 보이는 거니까 특별히 디스플레이 속성이 있을까? 그것도 한번 검사해 볼까요? 디스플레이 속성이 따로 없어도 어쨌든 나오는 거니까 별도로 넣을 필요가 없는 거죠. 대신 안 보일 때는 디스플레이 none을 걸어서 요소를 화면에 디스플레이 말 그대로 표시를 안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됐나요? 이게 조건부 렌더링에 있는 내용들이에요.